꼭 우리 쥐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쥐포. 벽돌인 것 같아요. 매백이 벽돌이네. 예? 아침에 와가지고 벽을 손으로 땅 쳤는데 느낌이 벽돌이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한 선생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물인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하자 관련이지만 이제 사실 이건 뭐 하자 기간은 벌써 뭐 한 30년 전에 이제 끝난 거고, 하여튼 오래된 건물이 왔어요. 오래된 건물이 와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건물 전체에 대한 거는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이고, 국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벽면입니다. 옥상 부분이고요. 옥상은 가장 크게 이제 누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누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밑에 층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벽면을 갖다 끼친 거는 제가 저 중구 쪽에서 1942년도에 지었던 건물. 그래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철근 자체도 우리가 이제 뭐 철근에는 이제 마디하고 리브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오고 선이 있고, 그러면 이게 마디와 리브로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콘크리트에 정착하는 그 정착 면적, 콘크리트와 만나는 면적이 이제 늘어나게 되어지는 그냥 미끈한 봉이죠. 철근 봉. 그 건물 이후에 제가 본 건물이 이게 거의 이제 한 랭킹 한 5위 안에 들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오래된 건물이에요. 건축 법령 관련도 상당히 이제 뭐 80년 중후반 관련 법령이 적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건물의 내용은 아니에요. 현행법으로 적용이 되어진다 했을 경우에 이 건물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건물이고, 뭐 근데 그 당시 법령에 의하면 적법한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건물에 대한 이제 하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은 이제 리모델링이 계획이 되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영상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지만, 얘는 아마 거기서 약간 좀 더 다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져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임대료를 올린다라는 게 이걸 뭐 해가지고 뭐 페인트 칠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임대료를 올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워낙 이제 공실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공실률 자체도 어찌 보면은 수익률로 본다면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런 거를 수익률을 얼마만큼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이제 가게 되어지고, 사실 그럴 때 이런 표면은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옥상에 가까운 층이고, 그리고 두 개 층이 95년도에 증축이 되어진 건물이에요. 당초에는 이제 80년대에 지어졌고, 네. 이걸 보는데 깝깝합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거 벗겨내고 면 처리하고 그리고 도장 칠하세요 하면 끝.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만 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공을 한 7년 했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기겁을 합니다. 왜? 이 표면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면은 너무 쉽게 정리를 해요. 근데 얘가 나타난 이렇게 벽면이 썩게 되어지는 이 근거, 원인, 걔가 누군가를 찾아서 근본적인 처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돈 드는 건 여긴 돈 안 들어도 돼요. 그 원흉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데는 돈을 정확하게 잘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표면을 갈아내고 샌딩을 치고 갈아내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사포로 하는 게 아니라 헤라 같은 걸로 이거는 다 갈아내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 같은 걸로 갖다가 해서 돌 관련된 그라인더로 해서 면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콘크리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부분을 일부 치환을 해주고 혹은 보수를 해주고 그러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예요. 원인은 바로 물입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납니다. 배수구로 나가줘야 되는데 콘크리트 이은 부분, 콘크리트 뭐 5층 치고 6층 치고 7층, 8층, 9층까지 콘크리트 탓을 했는데 그 밑에 층하고 그 위에 층 그 조인 부분에 누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화장실 방수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옥상의 방수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벽 타고 흐르는 경우죠. 근데 벽 타고 흘렀다고 한다면 얘가 어디서부터 흘렀나? 여기가 옥상 바닥이에요. 저 위는 옥탑 지붕이에요. 얘는 옥탑 지붕부터 물이 새가지고 저기서부터 요 사이로 물이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썩게 되어지는 거야. 아무리 여기다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얘는 저 옥상 부분을 정리하지 않는 한 얘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해결이 되어져야 되죠. 이런 상태로 건물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상태를 참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상태가 이 도장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구조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면 건물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많아지고 건물을 나중에는 결국 철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심각합니다. 바닥재는 뭐 그래도 중간에 한번 정리하신 것 같고 옛날 80년대 같은 경우는 바닥재를 이런 바닥재를 쓰지 않았죠. 네, 그냥 미장 정도 해서 거의 끝난 경우가 많죠. 지금 2010년대 중국에서 짓는 건물 중에서 뭐 약간 좀 분양가가 낮은 주택들은 뭐 한 10년 이내에 지었던 아파트들, 중국에 있는 아파트는 바닥이 미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는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보러 가시죠. 우선 이런 난간 같은 경우에는 난간 규정은 보통 지금 이건 되게 낮아요. 한 70cm? 그 정도 돼야지인데 지금 현재 난간 규정은 뭐 90cm 정도는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한다면 이거는 공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외벽 부분으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보여지지는 않고 내부 부분으로도 특별한 문제는 보여지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할 때 엘리베이터 사이즈 부분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장애인용 시설 관련해가지고 장애인용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즈 때문에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벽을 털어서 옆에다가 다시 코어를 엘리베이터 코어를 만들어줘야 될 가능성들이 있죠. 이 건물 와가지고 제일 쇼킹했더니 바로 이 부분.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건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건물은 다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크랙이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봐봐요. 꼭 우리 G4를 만드는 것 같아요. G4. 똑같이 다. 이게 이제 콘크리트 이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크랙이 가 있죠? 크랙이 가 있죠? 크랙 가 있죠? 크랙 나온 상태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데도 크랙이 가 있네요. 미장이 떴네요. 떴죠? 떴죠? 안 떴죠? 떴죠? 벽돌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크랙이. 근데 저렇게 보통 콘크리트 부분에 저렇게 수직으로 기둥을 감싸고 있는 벽에 기둥과 벽 사이에 여기에 크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는 방화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수턱은 이건 이제 옥상 나가는 방수턱인데 이거는 이 정도 높이가 가장 낮고 얘가 저쪽에 있는 드레인보다 분명 높아져야 물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난간이 옛날 때는 법령이 허술했기 때문에 난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죠. 이용상에. 그렇죠. 옥탑 부분의 외벽이에요. 옥탑 부분 외벽인데 여러 번 칠했죠. 이게 최초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걸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바탕면에 문제가 있다면. 옥탑에서 내려온 물이 나와서 이제 바닥으로 흐르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바닥만 보여줘 봐요. 바닥만. 여기서 저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북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보면은 옥상에서 잘 보시면 현상이 나와요. 이것들은 보수를 한 거고, 자, 보수의 과정도 여러 번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댐을 만들었어요. 왜? 어떤 부분에 뭔가가 이렇게 뭐 배관을 하든 뭐를 하든 했던 이 바탕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이 고여져 있으면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이 계속 이렇게 고여 있다는 건 기존에 계속 많이 고여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동수전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얘가 얼어가지고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크랙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이것도 뭐 계속 지속적인 보수를 갖다가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종적으로는 못했네요. 그냥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옥상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무슨 터치업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해요. 옥상에는 돈을 들여도 돼요. 물론 옥상을 아무리 공사 잘한다 해서 뭐 임대료가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처가되어지는 건 없지만 공실률은 발생하지 않죠. 옥상에서 계속 누수가 되면 공실률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크랙이 이렇게 가 있죠. 크랙이 이런 크랙은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콘크리트 이온 부분이 될 수 있고, 혹은 처 부분이 잘못된 시공에 의해서 취약 부분이 돼가지고 저렇게 크랙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크랙이 쭉 가는 경우는 또 하나가 요 위에는 콘크리트고 밑에가 뭐 벽돌이라든지로 마감이 되어지는 경우, 브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질적인 재료인 경우는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질적인 재료라면 재료 자체는 원래 선이 정확하게 이제 수평으로 영역이 딱 요만큼이라는 벽양이라는 게 정확히 보이는데, 얘는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현상이 보여져요. 일반 크랙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크랙은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크랙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체가 받았던 스트레스의 종류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이제 구조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이제 봤던 것 중에서, 야, 여기는 좀 이런 크랙이 좀 심각해, 혹은 여기는 크랙 방향이 여기는 한번 심각하게 봐줘야 돼.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판단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 크랙이 발생된 거를 거기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걸 놓고, 그러면서 구조 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건물이 거동하는 형태를 보면서 걔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되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구조 보강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조 보강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조 보강 업체가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걸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구조 기술사가 정확하게 구조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구조에 대한 안정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공사하는 방법에 대한 거 가지고서 A로 할 거냐 B로 할 거냐 C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친구가 구조 보강하는 업체의 사장이다, 내가 다 해줄게 와가지고 뭐 여기다 이거 해가지고 빔 걸고 자시고 이렇게 하면 돼. 사람이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조기술사가 아니에요. 구조기술사한테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상의를 받으셔야 돼요. 돈이 든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받으세요. 왜? 구조기술사 그래봐야 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건물은 아무리 작아도 억이 넘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재산에 대한 걸 그 전문가들의 지식을 빌려서 내 건물을 오랫동안 꾸준한 수익원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이제 보면 알지만 뭐 엉망이야 이제. 뭐 저는 이제 가져왔던 건데. 근데 이제 다시 하려고 이걸 보니까 엉망이라서 내가 좀 노력형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이 없다는 거를 시에다가 뭐 정보 공개 신청인가 뭐 자료 신청인가 뭔가 해가지고 오래전에 처박아 놨던 거를 어디 갔어? 이제 그거 청사진 이거 있잖아 이거. 예. 이거 찾아낸 거예요 이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근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면이 원래 이만해요. 예. 이만한데 그걸 내주진 않고 예. 복사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하더라고. 사진을 찍어가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내가 그거를 이제 이만큼 크니까 4등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4분의 1로 찍어서 저렇게 쪼개서 저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를요? 얘를. 네? 그 정보공개 신청을 한번 이거를 진짜 잘 가시고자 한다면 네. 얘를 어떻게 다시 할까요? 어떤 식으로 뭐를 진짜 정 필요하다면 우리가 스캐너라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스캔이라도 해야 돼요. 스캔이라는 건 지금 이거 말이에요. 이거. 네네네. 이거를 봐서 그냥 보여달라고 보여줄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미 사진으로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잘 해놔야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도 되잖아요. 사진. 사진이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딱 찍어야 돼요. 그거 내 없지 않나 전체 찍은 거는. 하여튼 찍어왔어 내가 어디가 그러니까 가면 아마 해줄 거야. 네. 찾아놨으니까. 어디서 창고에 그냥 막 이제 뭐야 구청에서 이사 가고 그러니까 아마 창고에 쌓아놓고 그러고 뭐 이놈들이 귀찮아더라고 이런 거.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 건축 소유 건물주한테 받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 주로 설비지 아마. 오면 되는데 이제 못했어. 골조가 없어 골조가. 소방, 평년도. 아, 골동품이다. 오리지널이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추적해서 여기까지 지금 모아놓은 거야. 아유. 됐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많이 도움이 돼? 그만해서? 이 정도만 해도 평면도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죠. 맞아, 틀려요. 평면도라도 있으면. 이거 세 개든가? 여기도 있네. 얘가 지층. 쓰레기 조심해야 돼. 얘가 2층. 안 돼. 말로 뜨면 손또 낙서가 되네. 이거 하나인가? 자,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접이. 이건 소방 접이. 그 다음에 뭐가 2층. 있는지 몰라. 이거 다 옛날 때 다 만들었던 것들인데 1층, 2층, 구조, 우. 이거는 4층, 5층은 없네요. 얘는 증축 전이라 얘가 원도면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한 도면이에요. 그 4, 5층보다 1, 2, 3층이 더 중요하죠? 네. 1, 2, 5층보다 1, 2, 3층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네, 1, 2, 3층. 다행히 나온 거야. 1, 2, 3층은 있고 구조 관련은 지금 하나도 없고 구조 그러면 관할구청 가가지고 구조 관련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정보의 자료를 취합하는 그 양을 줄여야 돼요. 다 하면 다 좋지만 지금 사진 속에도 구조에 구조도면 대한 찍어 걸 있어. 했는데 그러면 정보-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정보 공개했었다니까요? 네. 근데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할까 그럼? 아니요, 괜찮고요. 우선은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얘를 스캔해 주세요. 킹코스 가시면 어디요? 킹코스 그 대형 하는 데 가시면 얘를 스캔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형 스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 자료를 이렇게 보관한 것보다 지금 있는 것 전체를 다 스캔해 놓는 게 중요해요. 전체라는 건 어느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도면들을. 이런 것도 다? 이거야 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얘가 기본 도면이죠. 자,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소방을 보면서 다른 것도 옆에 뭐 볼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빙고. 왜? 소방에는 개통도도 나와 있고 이것도 나와 있고 저것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밑에 하부에 피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저 옥상까지에 대한 어떤 여부, 그다음에 뭐 단면 여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옛날 때 80년대에는 이 설계 도서들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면 건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청타라고 그래요. 이거를 청타라고 하고, 지금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사 이거를 백도라고 해요. 백도하고 청타가 있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팀이 이걸 갖다가 다 작성을 하면 얘들한테 설비나 전기한테 이 청타를 다 돌려요. 청타 돌리면 얘들이 또 이런 트레싱지가 있어요. 기름종이에다가 손으로 갖다가 그 위에를 다시 이제 선이 밑에 보이잖아요. 똑같이 따라 그래요. 따라 그린 걸로 갖다가 소방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이것저것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얘의 시점이 얘하고 도서의 어떤 한 부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최초면 나중에 변경된 부분이 저 소방도면이라든지 전기도면 이런데 녹아 있을 수가 있고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봐주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거 거죠. 다 할까요, 그럼 다? 우선은 요것부터, 잠깐만,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아니요, 없었죠. 배관, 난방, 소화. 근데 인허가 할 때 소화는 어차피 따라 들어가게 돼요. 요거랑 요거랑 지금 두 개가 겹칩니다. 맞죠? 예, 요거랑 요거랑 두 개 겹친. 지금 다 있는지 그럼 모르겠는데 이거랑 그거랑은 다 겹친다고요? 네, 왜냐면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배관하고 조명하고 전동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대신 요약본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보관을 하신 거는 보관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걸 보내서 굳이 스캔 이건 건축 부분이잖아. 건축 부분도. 그 단면도 맨 위에 두 장만 개요가 돼 있고 뒤쪽은 설비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건축사님, 내 생각에는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아니더라도 모든 걸 쫙 검토해 보면 네. 관련 있는 자료나 옆에 뭐 이런 거가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이 되는 걸 하나씩 부가적으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원본 구조 골조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외벽이 벽돌이네. 예? 아침에 와가지고 벽을 손으로 땅 쳤는데 느낌이 벽돌이었거든요. 하여튼 이것저것 보다 보면 조금이라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그래서 얘에 대한 거는 우선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냥 저희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면 분실이 될 가능성이 있고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캔을 갖다가 하시는 게 낫고. 절대로 밖으로 안 내보내. 네네네. 그런 그래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터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 무슨 말이야? 종이를 빼도 되는 거잖아요. 아직 안 뺐으니까 몰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는 내버려 두고 얘는 다 낱장이니까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아니 건축사님 꼭 필요하다면 원이 들어도 스캔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우리가 저장되고 모아놓는 거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있어요. 얘 도움되면 뭐든지 할게요. 우리가. 자